KJ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방송이 시작된 지 몇 달 안 됐는데 벌써 구독자가 1000명 돌파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조선족 등록증 한글 이름 표기 20년 넘게 걸렸습니다. 왜 그렇게 험난한 길을 걸어왔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족은 중국에서 한글 이름과 한문 이름을 두 가지를 갖고 있었죠. 한국인도 마찬가지죠. 한국인도 한글 이름과 한문 이름이 있습니다. 연변 조선족의 경우에 이 국가에서 발급한 이 신분증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위에는 한글 이름 리선란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는 이제 중국말로 이제 리산란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이름을 위에다 표기해주고 이제 한문 이름 밑에다 표기해줬죠. 이건 배려죠. 조선족에 대한 소수민족 정책에 의한 배려. 자, 근데 이분이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오니까 한국 등록증에는 영문이 표기밖에 없습니다. 한글 이름이 없었죠. 자, 이 존족이 한국에 오면 이 리선란이라는 이름은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뭐가 존재해요? 리살란이라는 이름만 존재하는 겁니다. 리살란, 이 중국어 발음이죠. 참 한국에서는 이렇게 부르기가 좀 이상한데, 분명히 우리 이름이 리선란이 있는데 리산란을 부른다. 자, 그럼 한국에 온 존족만 이 한국식 이름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중국에는 존족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는 그 이름을 사용 안 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초에 영기시 부시장을 당시에 부시장이던 박광석 씨가 있는데, 이분이 연배일중 원래 공천다섯기 출신입니다. 제가 연배일중 있을 때 같이 있었는데, 이분이 한국에 왔는데 이제 한국 기자들이 인터뷰하고 이랬는가 봐요. 근데 기사를 발표한 거 보니까 이 박광석이라는 이분을 기사에다 뭐라고 표광석이라고 쓴 거예요. 표광석. 박광석을 안 쓰고. 한국 기자들이 이 사람 봤을 때는 이 사람 조선족인 게 아니라 조선족을 인정 안 하고 이 사람 중국인이다. 이래서 박광석을 안 쓰고 표광석 이상한 발음 쓴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조선일보에다 글을 한 편 발표했습니다. 제목이 강남의 귤을 강북에 옮겨 심은 탱자가 된다. 뜻이 이제 조선족이 박광석이라는 이름이 이제 한국에 오면 이상하게 변질됐다. 그런 뜻으로 이제 제가 조선일보에다 글을 발표했습니다. 자, 조선족들이 한국에 와서 리선란이 아니고 리산란 이렇게 되니까 통장 개설도 그렇고 휴대폰 개통도 그렇고 등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불편이 많습니다. 근데 법무부에서는 이거 리선란의 이름을 인정 안 하고 리산란이나 이렇게 썼는데, 자, 조선족이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하고 결혼을 왔는데 한국의 호적에 이름을 올린 거 제가 보니까 원래 이 여자 이름이 리화자인데 한국의 호적에 뭘로 올렸냐면 리후아지라고 올려요. 리후아지 이렇게 올랐어요. 자, 이름이라는 건 왜 존재할 거예요? 그 존재 의미가 뭡니까? 부르라고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이름 부르라고. 그런데 그럼 같이 사는 한국인 남편이 자기 부인 리화자를 리후아지라고 불러요? 여보, 후아지 씨 이렇게 불러요? 화자라고 부르죠, 화자라고. 그럼 이 리후아지라는 이름은 왜 호주에 그런 이름이 존재해요? 참 이거 이해하기 힘든 일이죠, 이런 거는. 자, 법무부에서 이제 한글 이름을 등록증에 표기하기 시작한 것은 2009년 4월에 이제 시행했습니다. 2009년 4월.
그래서 이제 그 2020년 6월 8일부터 이 한글 이름 이제 실명제, 실명 확인되도록 했고, 또 이걸 해서 이제 뭐 통장 개설이라든가 이제 휴대폰 뭐 개통이라든가 이런 실명으로 하게 됐습니다. 한글 이름으로. 그래서 이거 그 법무부에서 그 2020년에 규제 핵심 사례로 이제 선정됐다고 그럽니다. 좋은 일이었죠. 자, 근데 이 외국인 등록증의 한글 이름 표기 문제가 20년 전부터 민원 제기가 돼서 20년 넘게 이게 해결 안 됐던 겁니다. 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요? 법무부의 입장은 뭐였냐? 국제적으로 이제 여권 그 영문 이름 있잖아요. 그 영문 표기 그 영문 성명 표준화 원칙이래, 국제적으로. 이 원칙에 따르면 뭐 중국 동포도 이 원칙에 따라서 그냥 그 여권에 이제 영문 이름만 표기해주고, 여권에 있는 영문 이름을 이제 등록증에다 그대로 표기해주고 한글 이름은 표기 안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원칙에 따르면 뭐 중국 동포나 화교나 예외일 수가 없다. 또 이렇게 하려면 뭐 금융권과 협상도 해야 되고 뭐 여러 부처 와서 뭐 얘기가 있어야 되고 좀 복잡한 사항이 얽혔다. 자, 여기서 이게 그 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세상 만사랑의 보편성과 그 특수성이라는 게 있죠. 보편성과 특수성. 자, 일반 외국인은 이제 뭐 보편성에 속하고, 그럼 조선족이 한국 왔다 그러면 그 특수성에 속하죠. 왜? 고국에 왔으니까. 동족이니까. 특수성이죠. 그래서 이 일반 외국인과 이제 형평성을 이제 그 우려해서 존속은 뭐 따로 뭐 한글 이름 표기할 수 없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 존속도 뭐 외국인인데 왜 그 사람들한테만 한글 이름 표기해줘야 되냐?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제가 그 한국에서 언론하면서 2006년부터 시작해 언론하면서 이제 법무부 뭐 간 다음에 수없이 다녔고, 근데 매번 그 회의 때면 우리가 무슨 제안하면 법무부의 답변이 그겁니다. 다른 외국인들이 무슨 반발을 우려해서, 그러니까 다른 외국인들과 형평성 맞춰야 되는데 니네한테만 혜택을 줄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말 뒤집어 말하면, 니네도 뭐 똑같은 외국인인데 왜 무슨 따로 무슨 우리가 혜택을 줘야 되냐, 뭐 이 말과 마찬가지죠. 자, 그 조선족 이 한글 이름을 이제 그 등록증에 표기하는 문제는 무엇과 직결되냐? 조선족이 중국에서 자기 이름을 신분증에 이제 표기해 왔기 때문에 또 그쪽에서는 자기 조선족이라는 자긍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 와서 이거 안 써주니까 도대체 우리는 무슨 존재지? 자, 한국에서도 처음부터 똑같이 이 한글 이름 써줬다면 그럼 같은 민족이란 자긍심과 이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조선족이라는 그 존재의 의미, 이런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2017년부터 2017년 9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 본부장 직을 담당하셨던 차규근 본부장, 이분이 이런 의지를 갖고 이제 밀어붙였던 겁니다. 당시에 이제 소관 이런 직원들은 여기다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것을 이제 설득해서 밀어붙여서 이것이 해결됐던 것입니다. 자, 위에서 잠깐 그 화교 얘기 나왔는데, 이제 화교들이 뭐 1888년 뭐 그 이후에 뭐 어떤 계기를 해서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여기 그 로화교들은 대부분 1948년 전에 이 한국에 왔던 분들입니다. 자, 이분들이 1세대, 2세대들은 대부분 뭐 영주권인데, 그 영주권의
표기된 것이 한글 이름으로 표기됐던가 봐요. 예를 들면 이름이 뭐 등세창이다. 그럼 등세창을 등록됐는데 지금 손자가 학교를 다니는데 손자 이름은 이제 중국식으로 표기되는 거예요. 등록증에 예를 들면 뭐 덩즈광 하면 덩즈광 그대로. 그럼 우리 말대로 하면 뭐 등지광 이렇게 했죠. 그럼 등지광이라고 이렇게 써줘야 하는데 덩즈광이라고 이렇게 써주니까 할아버지 성과 손자의 성이 달라진 거죠. 그 이 애가 학교 다니는데 이제 애들이 니는 무슨 그런 성이냐? 한국에 이런 성이 없죠. 뭐 떡 무슨 그러니까 애들이 니 무슨 성은 짝퉁이 아니냐 이렇게 놀려준대요. 그래서 이 차규근 본부장님이 이제 그 중국 동포 한글 이름 이제 표기를 시행하면서 이 화교들도 이런 민원 제기하니까 그럼 이 화교들 이런 이름 표기도 이참에 같이 해결하자 해서 해결됐습니다. 자, 말이 나온 김에 그 한국에서 그 중국 지명을 이제 현지음으로 이제 표기하는데 예를 들면 뭐 우리는 청도인데 중국말로 칭도죠. 그래서 한국에 칭도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지음으로 표기하니까 무슨 문제 생기냐? 한 한국인 고객이 칭도로 갔는데 청도라고 얘기하는가 봐요. 이제 비행기 티켓 사는데 그러니까 그 여행사에서 티켓을 판매했는데 청도라는 거 청두라고 들은 거예요. 청두라는 뭐야? 사천성에는 성도로 청두라고 그러죠. 그래서 비행기 타고 도착하니까 청도가 아니고 성도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말 발음은 이제 뭐 칭도, 청도 하니까 이제 완전히 다른데 우리말도 다르죠. 청도와 성도. 자, 이렇게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그 왜 이런지 정말 저는 잘 이해 안 됩니다. 자, 중국인 그 이름 표기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강택민을 갖다가 장점인데 중국말 말에 장점인데 한국에서 장점이라고 그래요. 장점이. 장개석 중국말에 장제스인데 장제스라고 그래요. 장제스. 그래서 제가 그 조선일보에다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그 분명히 우리말에 쌍몸이라는 게 있는데 쌍몸으로 표기하면 장점인이고 장제스인데 왜 장점인, 장제스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대답이 그 중국 사람들의 이름 표기할 때는 쌍몸을 사용 안 하게 됐대요. 왜 사용 안 해요?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뭐 혼란스럽게 참 이거 이해하기 참 힘들죠. 그 다음에 또 그 한국에 무슨 하나의 표준이 있는가 하면 중국의 신해혁명 1911년이죠. 중국의 신해혁명 전에 사람들은 이름을 예를 들면 뭐 그 당나라 때 당태족 이름이 리스민인데 그거 중국식으로 이렇게 리스민이라 안 하고 또 이셈이라 해요. 신해혁명 전에. 그래서 신해혁명 이후에는 예를 들면 모태동안 모저뚱이라지 모태동을 안 해요. 자,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뭐냐? 그럼 신해혁명 후이고 뭐 현대사회죠. 현대사회 그 홍콩에 그 유명한 영화배우 쪼른파를 갖다 한국에서 쪼른파를 안 해요. 주윤발이라고 그래요. 또 청룡을 갖다 청룡이라 하나 성룡이라고 그래요. 그럼 어떤 거는 현지 그 한문 발음에 따르고 어떤 거는 또 우리 음독을 이런 거 음독이라고 그러지. 쪼른파 우리말로 그 한문이 쪼른파면 우리말로 주윤발 되는 거예요. 청룡하면 우리말로 성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음독 따르는 거예요. 어떤 거는 음독 따르고 어떤 거는 무슨 또 중국식 발음 따른다고 참 헷갈리죠. 한국 사람들도 이거 헷갈려해요. 무슨 이렇게 하나 만들면 이제 통일적인 이런 규칙을 내놔야 되는데 참 혼란스럽죠.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조선족들이 한국에 와서 등록증에 그 한글 이름 표기하는데 20년 넘게 걸렸다. 왜 20년 넘게 걸렸냐?
존속이란 이런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외국인 취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다. 결국 이 문제 해결하는 것은 존속에 대한 관심 있는 분이 그 자리에 앉아서 의지를 갖고 미래에 붙였기 때문에 시행된 것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존속 출신들이 한국에서 귀화해서 이제 한국 주민등록증 따고 한국 국민이 됐는데 껍데기만 한국인이다. 왜 저는 이런 주장을 할까요?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